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날짜가 2026년 3월 6일 금요일이잖아요. 네, 아마 현재 시장을 막 휩쓸고 있는 이 극심한 변동성, 그리고 매도 우위를 모니터링 하시느라 다들 꽤 피로감을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 테이블 위에도 지금 현재 거시경제 지표랑 기관들 섹터별 전략 노트, 그리고 파생시장 수급 데이터까지 아주 방대한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거든요. 사실 이런 날일수록 중심을 잘 잡아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단순히 시장이 막 하락하고 있다, 이런 현상 나열을 넘어설 거거든요. 이 복잡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시장의 진짜 자금 흐름이 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변동성 장세 속에서 청취자님들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재조정해야 하는지 그 핵심 인사이트를 발굴해내는 게 오늘 우리의 목표인 거죠.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이거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자료들을 쫙 종합해보면요.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는 바로 이중고, 그러니까 더블 매미입니다. 이중고. 양쪽에서 얻어먹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 시장은 이란 유조선 피격으로 축발된 그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미국 정부의 글로벌 AI 칩 수출 규제라는 또 다른 거대한 매크로 오버행에 완전히 짓눌려 있는 상태거든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기술 규제 리스크까지 진짜 엎친 데 덮친 격이네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펀더멘털 자체가 훼손되는 구조적 하락장인지 아니면 단순한 수급 고임에 의한 극단적인 과매도 국면인지 이걸 아주 냉철하게 분리해서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팩트 데이터부터 한번 파헤쳐 볼까요? 오늘 모니터에 찍힌 지표들 변동폭이 이건 진짜 상당히 폭력적이더라고요. 네, 수치들이 예사롭지 않죠. 일단 원달러 환율이 1,475원 79전을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달러가 강세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흥국 시장 전체에서 지금 극단적인 달러 유동성 확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읽어야 합니다. 게다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 시장에서 던지는 물량도 엄청나더라고요. 1조 9천억 원, 수량으로는 한 2만 3천 계약 이상을 쏟아내고 있어요. 네, 현재 국내 선물 가격도 827.65를 가리키고 있고요. 이 정도 투매면 이거는 단순한 포지션 조정이 아니지 않나요? 맞습니다. 포지션 조정을 훌쩍 넘어서는 아주 강력한 해칭 수요 폭발로 봐야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점은 이 선물 매도의 트리거를 쫙 추적해보면 결국 원자재 시장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원자재면 역시 그 WTI 국제유가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이란 유조선 피격 사건 때문에 지금 글로벌 원유 수송의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가 시장에 프라이싱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WTI가 단숨에 배럴당 80달러 위로 안착해버린 거군요. 그렇죠. 근데 사실 80달러라는 그 숫자 자체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 상승의 속도와 배경이죠. 수요가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라 억지로 막혀서 오르는 거니까요. 맞아요. 수요 견인이 아니라 지정학적 공급 쇼크로 인한 유가 급등이잖아요. 이게 매크로 경제에는 진짜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거든요. 나비 효과처럼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걸쳐서 비용 상승 압력을 주니까요. 결국 그 인플레이션의 재점화를 의미하는 거네요. 네, 유가가 지금 이 속도로 치솟으면 파월 의장을 비롯한 미국 연준 위원들의 스탠스가 다시 매파적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이미 선반영하고 있던 금리나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은 완전 전면 수정되어야 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금리 하락을 전제로 밸류에이션을 저 위까지 끌어올렸던 성장주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환경이 조성된 셈이죠. 거기다가 미국의 AI 칩 수출허 과제 도입 검토 소식까지 터졌으니까 기술주 섹터는 그냥 직접적인 직격탄을 맞은 거네요. 그렇죠. 미국이 엔비디아나 AMD 같은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AI 칩 수출을 전면 통제하겠다는 건데요. 네. 이게 단순히 그 개별 기업들 실적 문제를 넘어서 글로벌 AI 인프라 구축의 타임라인 자체를 확 늦춰버릴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변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 국내 반도체 대형주에서 대규모로 이탈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이 짙은 불확실성을 어떻게든 회피하려는 리스크 오프 움직임으로 해석해야 정확합니다. 매크로의 불확실성이랑 특정 산업에 대한 핀셋 규제가 정확히 최악의 타이밍에 딱 맞물려 버렸네요.
근데 제가 자료에서 매크로 리스크 시나리오를 읽다 보니까 여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어떤 부분이죠? 그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는 자금 흐름이 눈에 확 띄더라고요. 아,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돼서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하고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막 5%대에 진입하는 극단적인 시스템 리스크 상황 시나리오잖아요. 여기서 기관 투자자들이 선택하는 회피 경로가 너무 신선했어요. 그게 전형적인 시스템 리스크 해지 움직임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고 각국 정부가 이걸 방어하려고 더 많은 재정을 막 쏟아 부을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해지면요. 시장은 결국 법정화폐의 가치 하락, 즉 디베이스먼트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위기 국면에서 보통 포트폴리오의 40%를 차지하는 채권이 주식의 하락을 든든하게 방어해줬거든요. 전통적인 60대 40 포트폴리오 말씀이시죠? 네. 근데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채권 금리 상승, 그러니까 채권 가격 하락을 동시에 동반하는 상황에서는 그 전통적인 포트폴리오가 아예 작동을 안 합니다. 아, 그래서 유동성이 국채라는 전통적인 안전자산을 이탈해버리는 거군요. 발행량이 딱 제한되어 있는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으로 완전 강하게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화폐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 하락에 베팅하면서 새로운 유동성의 활로를 뚫고 있는 거죠. 이게 현재 자금 이탈 현상을 이해하는 아주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진짜 듣고 보니까 아하 하고 깨달음이 오네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매크로의 공포에만 너무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리포트의 이면을 꼼꼼히 보면 리스크의 타임라인을 딱 끊어주면 긍정적인 변수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오, 어떤 변수인가요? 청취자님들도 엄청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3월 21일 라마단 종료를 전후로 이란 내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서 외교적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 그렇다면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영구적으로 펀더멘털을 훼손하기보다는 그냥 특정 기간에 극대화됐다가 사그라드는 기간성 리스크일 확률도 염두에 둬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외교적 분기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건 그래도 꽤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당장 내 계좌에 무슨 의미일까요? 청취자님들 입장에서는 결국 내 관심 종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범위를 좀 좁혀서 특정 섹터와 기업의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을 뜯어봐야 합니다. 먼저 타격을 정통으로 맞는 리스크 섹터부터 짚고 넘어가죠. 여기는 상황이 명확해 보이는데요. 네, 유가 급등은 당연히 항공, 운송, 산업재해 섹터의 영업이익률을 갉아먹는 가장 치명적인 요인입니다. 비행기 띄우고 배 띄우는데 다 기름값이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AI 규제 리스크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대형 반도체도 당분간 좀 힘들겠네요. 맞습니다. 대형 반도체는 당분간 수급의 진공 상태를 견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정치 외교적 이슈니까 저희가 가치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객관적인 팩트로는 그렇습니다. 네, 철저히 중립적인 관점에서 보는 팩트죠. 그럼 반대로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돋보이는 기뢰 섹터는 어딜까요? 리포트에서 구조적인 성장을 이어가는 섹터들이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승자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나 세일즈포스 같은 글로벌 소프트웨어 섹터. 아, 소프트웨어. 물리적인 공급망을 안에 안 거치잖아요. 그렇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든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찍든 이 기업들의 마진 구조에는 타격이 없습니다. 유가랑 공급망 이슈에서 완전히 자유롭네요. 이럴 때 무형자산의 힘이 진짜 극대화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방산 섹터, 특히 LIG 넥스원 같은 기업들의 강세도 눈에 띕니다. 방산주요? 지금의 이 지정학적 긴장감이 그냥 일시적인 노이즈가 아니라는 분석이죠. 네, 전 세계적인 국방비 증액과 무기체계 현대화라는 하나의 거대한 구조적 슈퍼사이클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분석인데 이거 꽤 설득력이 높습니다. 에너지 안보 차원의 테마도 흥미롭더라고요. 화석연료 가격이 막 덜 뛰기를 하니까요. 네, 변동성이 극심해질수록 한국전력 같은 원전 관련주나 태양광 등 시클리컬 업종들이 오히려 반사이익을 누리게 됩니다. 포트폴리오 내에서 훌륭한 해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진짜 위기 속의 기회네요. 그럼 시선을 우리 코스닥 시장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이쪽 수급 모멘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코스닥 시장에는 아주 흥미로운 정책적, 수급적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장 3월 10일에 코스닥 액티브 ETF가 대거 출시될 예정이거든요. 아, 액티브 ETF 출시에다가
노란봉투법 시행까지 겹치는 타이밍이네요. 맞습니다. 이 정책적 변화들이 겹치면서 시장의 액티브 펀드 자금들이 덩치가 큰 대형주를 피해서 틈새 섹터로 아주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은 매크로 이슈에 발목 꽉 잡혀 있는데 새로운 액티브 자금들은 성장이 눈에 보이면서도 노조 이슈 같은 제조업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곳을 찾는 거군요. 네, 그 구체적인 예시가 바로 로보틱스, 우주항공, 그리고 바이오 섹터입니다. 이쪽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특히 바이오 섹터는 3월에 예정된 글로벌 하쿠의 모멘텀까지 딱 겹쳐 있잖아요. 가장 탄력적인 수급 유입이 기대되는 상황이네요. 자금의 흐름을 아주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자, 그럼 청취자님들 입장에서 제일 궁금할 만한 현실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수가 연일 이렇게 급락하는데 대체 바닥이 어디냐?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서 밸류에이션 데이터를 봐야 합니다. 지금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현재 코스피 선행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가 8배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수로는 5,000포인트 초반까지 깊게 조정을 받은 거죠. 선행 P 8배요. 이거 과거 금융위기나 팬데믹 같은 그런 극단적인 시스템 붕괴 상황 빼고는 네, 역사적으로 항상 아주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했던 깊은 저평가 구간입니다. 그럼 이 정도 레벨이면 더 이상 크게 떨어지기 어려운 상태, 즉 하방 경직성은 상당 부분 확보되었다고 해석해도 무방하겠네요. 네, 하방 경직성이 생겼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V자 반등을 딱 기대하면서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 버튼을 눌러야 할까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V자 반등이 아니다. 네, 절대 그렇게 오판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시장을 짓누르는 이 거시 경제적 뇌관들이 단기간에 하루아침에 모두 해소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을 한번 딱 찍고 날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 번 바닥을 쿵쿵 테스트하면서 아주 지루한 횡보를 거치는 W자 형태의 기간 조정 장세가 펼쳐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W자 형태의 기간 조정이요? 그럼 무리하게 레버리지 땡겨서 추격 매수할 타이밍은 절대 아니네요.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실적이 찍히는 우량 소부장,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종목들의 매수 타점을 아주 천천히 보수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분할해서 접근하는 트레이더적 유연함이 장착되어야 하겠네요. 자, 그럼 오늘 다른 자료들에서 청취자님을 위해 딱 떨어지게 제시하는 3가지 실전 행동 지침, 이거 한번 정리해볼까요? 좋습니다. 리포트에서 제시하는 첫 번째 지침은 단연 현금 확보입니다. 현금이요? 얼마나요? 아마단이 종료되고 불확실성이 1차적으로 거치는 3월 하순까지는 포트폴리오의 최소 30%를 현금으로 꽉 쥐고 있으라는 조언입니다. 30% 유지하면서 실탄을 아껴라. 하락장에서는 현금 자체가 가장 강력한 포지션이니까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섹터 슬림화입니다. 지수 대형주에 연연하지 말라는 뜻이죠. 시장 전체를 사는 인덱스 전략보다는 확실한 테마로 압축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3월 학회 모멘텀이 있는 바이오 섹터, 그리고 반도체 내에서도 대형주보다는 HBM 수요 등 실적 증익이 확실한 SK 하이닉스 소부장, 밸류체인 쪽으로요. 정책 수혜가 확실한 로봇이나 우주항공으로 포트폴리오를 날카롭게 깎아내야겠네요. 그럼 마지막 3번째 지침은 뭔가요? 세 번째는 시야를 좀 넓혀서 중국과 신흥국 증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라는 겁니다. 특히 중국의 반내권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내권 정책이요? 이거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내용인가요? 영어로는 anti-involution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중국 경제를 갉아먹던 과도한 내부 출혈 경쟁과 과잉 생산을 국가가 억제하겠다는 겁니다. 산업 통폐합을 통해서 기업들의 마진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핵심 정책이죠. 오,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 단순히 돈을 푸는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산업 구조 자체를 수익성 위주로 싹 재편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의 수혜를 입는 찰강이나 화학 같은 중국 내 시클리컬 업종들의 적립식으로 접근하라는 전략입니다. 변동성이 막 요동치는 빅테크나 반도체 위주 포트폴리오에다가 이런 시클리컬 업종을 섞어두면 아주 훌륭한 방어벽 역할을 해줄 수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자, 이제 시야를 파생시장 쪽으로 살짝 넘겨볼까요? 현물 시장 방향성이 안 보일 땐 역시 파생 데이터가 최고죠. 자료에 재밌는 게 있나요? 현재 선물 시장의 체결 강도가 100 미만을 맴돌고 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체결 강도가 100을 하회한다면 매수 호가보다 매도 호가 쪽으로 거래가 성사되는 비율이 훨씬 높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여전히 숏 우위에, 그러니까 하락을 점치는 쪽에 쏠려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추격 매수를 자제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자료에 언급된 파생 옵션 전략 팁을 보니까 전문가들이 지금 이 변동성을 어떻게 대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더라고요. 네, VIX, 즉 변동성 지수를 주시하면서 아이언 콘도르 같은 전략을 구축하라는 조언이 눈에 띄죠. 아이언 콘도르. 이름부터가 아주 멋진데 쉽게 말해서 극외가격 콜옵션이랑 풋옵션을 동시에 매도해서 짭짤하게 프리미엄 수익을 챙기면서도 동시에 그 양 끝단에 매수 포지션을 딱 걸어둬서 최악의 꼬리 위험인 테일 리스크를 철저하게 해지하는 전문적인 변동성 매도 전략이죠. 이 전략이 시사하는 바가 참 크네요. 네, 기관 투자자길 역시 지금 시장이 당장 위든 아래든 어느 한 방향으로 잭 추세를 형성하면서 나아갈 거라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흔들리긴 하겠지만 결국 일정한 박스권에 갇혀 있을 테니까 그 출렁이는 변동성 자체를 발라먹겠다는 심산이군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풋옵션 하방 해지를 병행해서 진짜 시스템이 붕괴될 만한 하락이 올 때를 대비한 보험까지 아주 철저하게 들어두고 있는 겁니다. 방향성의 도박을 하기보다는 이 거친 변동성 구간 안에서 생존하며 방어력을 극대화하는 트레이딩 팁이네요. 자, 이제 오늘 다룬 이 방대한 심층 탐구 내용을 간결하게 하나로 갈무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현재 코스피 립굿에서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파랗게 질린 건 글로벌 기업들의 본원적인 이익 창출 능력이 영구적으로 박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네, 펀더멘탈이 망가진 게 아니라는 게 핵심이죠.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미국발 AI 규제 리스크, 이 굵직한 매크로 이벤트들이 투자자 심리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고 공포가 가격을 지배하면서 수급 고임 현상이 주가를 펀더멘털 이하로 확 끌어내린 과매도 국면이라는 겁니다. 이는 청취자님들께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대체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느냐는 거죠. 자료에서 제시하는 명확한 기준점 두 가지가 있죠. 네, 첫째, WTI 유가가 95달러를 돌파하는지 여부. 둘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 선에 진입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두 임계치가 만약 뚫린다면 그건 진짜 인플레이션 고착화와 시스템 리스크를 의미하니까 현금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임계치를 넘지 않는 선에서 시장에 출렁거린다면 그때가 바로 공포에 짓눌려 헐값이 된 우량 실적주를 천천히 분할 매수할 기회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트레이더적인 유연함을 발휘하셔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정학적 위기랑 기술 규제가 어떻게 얽혀서 시장을 흔드는지 그 거대한 톱니바퀴를 확인했습니다.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분석한 이 방대한 소스 자료들을 한 차원 더 확장해서 청취자님들 스스로 생각해 보실 만한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네요. 어떤 화두인가요? 만약에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세계화의 파편화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에너지랑 AI 칩 같은 필수 기술 자체가 완전히 무기화되는 게 앞으로의 새로운 뉴노멀이 된다면 말이죠. 아, 완전히 분절된 세계의 도래군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뒤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자산의 정의는 어떻게 바뀔까요? 어쩌면 창고에 금괴를 묵혀두는 것보다 자차적인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쫙 깔아두고 그걸 무한정 돌릴 수 있는 독자적인 에너지 자립망을 가진 기업, 이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야말로 21세기형 진정한 안전자산이 아닐까요? 와, 자원과 기술의 무기화가 일상이 되는 시대에 안전자산의 패러다임이 이동한다. 단순히 지금 위기를 피하는 걸 넘어서 다가올 10년의 권력 지형을 내다보는 아주 훌륭한 통찰입니다. 오늘 던져드린 이 마지막 질문이 지금 변동성의 거친 파도를 넘고 계신 청취자님의 포트폴리오 전략에 묵직한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파헤친 이 깊이 있는 심층 탐구가 유익했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번에도 시장 소음은 걷어내고 가장 날카로운 인사이트를 품은 자료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흔들림 없는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